일은 힘들면 버티면 되지만 사람이 힘들면 답이 없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특정 부류의 사람은 나랑 진짜 안 맞는다 싶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견디지 못하시나요? 무례한 사람, 말을 틱틱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째째한 사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 등등 사람마다 유독 싫어하는 사람은 다 달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지와는 관계없이 그런 사람들은 귀신같이 내 인생의 단골처럼 찾아옵니다. 오지랖 넘치게 자꾸 가르치고 간섭하는 사람이 싫다면 가족 중에서, 새로 참여한 모임에서, 직장에서 꼭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혹은 원래는 안 그랬던 애인이 갑자기 그런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 하는 사람을 보면 절로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타일러 봐도 화를 내봐도 변하지 않는 상대를 보며 우린 인연을 끊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집단에서 또 다른 빌런이 나타나 나의 신경을 건드리곤 해요. 결국 비난하기, 타이르기, 손절하기 모두 상대방에게 벗어나는 방법이 안 된다는 거 몇 번 경험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상대방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계속 인생에 빌런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 때문에 하루하루가 피곤하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먼저 내 인생에 왜 그렇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가? 원인 분석이 우선인데요. 자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사실 무의식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현실에 계속 간섭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실은 내 무의식이 간섭하는 사람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해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정말 받아들이기 싫을지라도 아주 어쩌면 내 인생에 저 사람이 필요하구나를 인정해야만 우리는 변화로 향하는 티켓을 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내 무의식은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사람과 마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직장에서 보이는 그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다면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느끼게 하는 마음이 싫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닌데? 난 진짜 그 사람 혐오하는 건데? 싶으신가요? 그럼 배우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영화에선 막 가차없이 폭행당하는 불쌍한 역할을 맡아서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근데 또 다른 영화에서는 가차없이 폭행하는 역할을 맡아서 보는 사람을 무섭게 해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냥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싫어요 싶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 다른 행동을 보여주면 그분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무의식이 그에게 집착하는 이유, 그 사람을 자꾸 끌어당기는 이유는 그가 보여주는 간섭하는 마음을 내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내게 간섭을 했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느끼길 거부했다면 우리의 무의식은 화살을 반대로 쏘아버려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건 나쁜 거야, 옳지 않은 거야 저장해버리고 그런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또는 내가 과거에 남에게 간섭을 했는데 그 결과로 버림받거나 수치당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때 그 아픈 마음을 소화하지 못했다면 또 화살을 반대로 쏘아버리는 거예요. 간섭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구나 저장해두고 간섭하는 사람들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 것처럼 간섭하는 마음을 거부할수록 이 마음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내 인생에 등장합니다.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이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회사에서도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펼쳐져요. 좋아해서 만난 연인도 옷을 이렇게 입어라, 말은 이렇게 해달라 요구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간섭하는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간섭하는 마음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는 이 마음에 예민한 센서를 켜둔 상태예요. 이 마음이 너무 싫기 때문에 아무도 간섭을 안 하고 있을 때도 나는 칼을 벼르고 있습니다. 누가 간섭하기만 해봐라, 아주 가만 안 둬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조금이라도 간섭하는 낌새를 보이면 찾았다 하는 마음으로 비상벨을 울립니다. 반대로 이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남이 간섭할 때 아무 마음이 일지 않아요. 애초에 나처럼 간섭하는 사람을 잘 찾아내지 못할 뿐더러 그런 사람을 찾아내도 별 거부감이 없습니다.
심지어 간섭하는 마음 자체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요는 애인이 이런 모임엔 가지 마라, 남사친은 만나지 마라 이런 잔소리를 하면 간섭한다고 생각해서 끔찍하게 여깁니다. 아니 왜 내가 행동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지?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 그럼 뭐 자기부터 완벽하게 행동하던가 등등 거부감을 느끼며 피곤해해요. 반대로 뚜뚜는 애인이 같은 말을 할 때 은근히 그런 말을 즐깁니다. 뭐야 걱정되나 보네? 사귄 지 오래됐는데 아직 나를 신경 쓰는구나 하면서 간섭을 애정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간섭을 할 때도 날카로운 반응이 나가지 않고 적당히 애인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간섭하는 마음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마음에 지나치게 예민한 센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센서를 끄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어딜 가든 간섭 센서를 울리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회사를 퇴사해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 간섭하는 사람이 너무 싫어서 방구석으로 피신을 해도 간섭 센서는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를 끄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간섭하는 마음을 미워하며 집착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그리고 간섭하는 마음도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마음이 치를 떨게 싫은 분들이라면 이 마음을 허용하는 게 도저히 안 된다, 못하겠다 싶으실 수도 있겠죠. 나는 그래도 안 받아들일 거야, 절대 못해 하고 저항하는 마음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특정 마음에 저항하는 이유는 거부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내 것이 아닌 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거부하는 그 마음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간섭하는 마음을 있어도 된다고 허용하든 안 하든 이미 나에게는 그 마음이 존재합니다. 이미 존재하는데도 애써 다른 곳을 보면서 나는 아닌데? 나한텐 없는데?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는 간섭해야 할 때, 안 해야 할 때를 가리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참견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하는 그 사람, 과연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 쿨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해서 마음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꼰대를 인정하고 있으면 과하게 꼰대 짓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간섭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있으면 절대 상대방이 거부감이 들 만큼 과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역시 간섭하는 마음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하고 공명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간섭하는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전혀 쓰지 못해서 점점 더 강하게 참견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 인생에 간섭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발 그만 좀 간섭해, 너나 잘해라고 외치고 싶죠? 근데 사람은 간섭하면 안 된다, 제발 좀 그만 간섭해 라는 생각도 간섭이라는 거 아시나요? 나 역시 자고로 괜찮은 사람이라면 남의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가치관을 갖고 머릿속으로 남의 인생에 참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다 못해서 그만 좀 간섭해 하고 간섭하는 마음을 쓸 때까지 그런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인간은 모든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마음을 쓸 수 있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멋지고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무의식 정화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을 인정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남들이 보여주는 마음은 나를 위한 신호등이에요. 너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 너도 이 마음을 쓸 자유와 권리가 있어. 알려주는 신호등. 이런 신호등이 보이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마음을 따라가 보면 됩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사치 부리는 사람은 정말 꼴보기 싫어 하는 마음이 든다면 나도 사치를 부려봅니다. 당장 나가서 뭐 샤넬백을 지르거나 카푸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작은 사치를 부려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절대 안 타는 택시를 타본다거나 쓸 데는 없지만 기분만을 위해 네일을 받아봅니다. 그러면 작은 행동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아, 여기에도 나름의 행복과 의미가 있구나. 사치를 좀 부린다고 사람이 죽는 건 아니네. 어쩌면 나는 이걸 너무 좋아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 이런 것처럼 몰랐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치 부리는 나도, 절약하는 나도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맞는 나를 택하게 돼요. 상황이 되는데도 사치는 절대 안 돼 하면서 괜히 궁상을 떨거나 상황이 안 되는데도 욕구가 터져버려 사치 부리는 일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원하는 대로 바꾸는 방법, 나를 괴롭히는 빌런을 인생에서 없애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 사람이, 그 빌런이 내 마음을 보여준다는 게 처음에는 너무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점점 거부했던 마음을 인정할수록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무척이나 자유로워져요. 무의식 정화를 통해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는, 어떤 마음이든 쓸 수 있는 진짜 나를 만나보세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